키워드로 사회 현상을 살펴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100원 택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다니지 못한 버스가 없거나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택시가 필요하죠. 이른바 100원 택시. 100원 택시는 상간벽지 등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100원으로 원하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해당 택시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해줍니다. 이미 경기의 따복택시, 서천의 희망택시, 하동의 행복택시, 성주의 별골택시, 울산 마실택시 등 이름도 다양한 100원 택시들이 전국 산기를 누비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단돈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니 참 희망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등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00원 택시 어떤 제도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택시를 부른 뒤 100원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면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100원 택시가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21개 시와 군에서 운행 중인데요. 충남의 서천군과 아산시 또 경기도와 울산시 등에서 마중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네, 이름은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00원 택시는 언제부터 운영한 건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100원 택시가 전남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해당 제도를 전남보다 먼저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이낙연 총리가 전남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건 때는 2014년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목적과 기능의 충남 서천군 희망택시는 이미 2013년 6월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택시의 원조가 이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6월 희망택시를 도입했는데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 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요금은 5km 정도 떨어진 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11km 거리인 읍내까지는 버스 요금과 같은 1,1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원 택시와 희망 택시 이름은 다르지만 전남보다 서천에서 먼저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충남 아산시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10월부터 2달간 배방읍과 읍내리 일부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를 시범 운행했는데요. 시범 사업을 끝낸 후 관련 조례를 정비해 2013년 7월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지자체별로 운영했다는 건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100원 택시는 아산의 마중택시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원 택시는 버스를 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정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총리는 노인들은 100원을 내면서도 4명의 인원을 모아 합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낭비가 적고 또 오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제도 참 좋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 정책을 시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100원 택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은 아산시가 맞지만 그보다 빨리 농어촌 택시를 시도했던 곳은 전남 나주시인데요. 나주시는 2008년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월부터 14개 읍면동의 상간 오지 62개 마을에 마을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준비 기간만 4년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정류장과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촌 마을에 택시가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오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2008년이면 거의 10년 전부터 나주시가 시작을 한 셈인데 왜 원조 논란에서는 나주시가 쏙 빠져 있죠? 마을 택시에 대한 산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마을 택시는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지 4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열흘밖에 운영을 하지 않은 건가요?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마을 택시가 무료 교통 편의 제공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 방법,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나주시는 곧바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범위를 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건 다시 재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결국 나주시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나주시 의원들이 마을 택시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7년 나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마을 택시는 제대로 운행해보지도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1년 전만 해도 의회를 통과했던 내용이 왜 갑자기 거부된 건지 의아하거든요. 재원 낭비로 보이기도 하고요. 피해를 보는 건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신정훈 나주시장의 대표 정책인 마을택시가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농어촌 주민들의 발휘되어줄 마을택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운행이 중단된 건 안타깝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런 일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100원 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목적지는 주로 어디일까요? 광양시가 100원 택시 전체 이용자의 10분의 1인 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택시 이용 목적에서는 병원 방문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가기 위함이 35%, 여가활동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 주 이용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29%, 60대가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0원 택시의 주 이용객은 노인층인 셈입니다. 이용 요금도 궁금한데요. 어딜 가든 100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강원도의 희망택시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이 승차권을 사용하면 1인당 1,000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경기도의 따복택시는 대상 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이나 운행 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목적지가 면 소재지가 아닌 시 관할구역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시에서 택시 기본요금인 3,000원까지만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요금이나 운행 방식은 차이가 있네요. 네, 성주의 별고일 택시는 탑승 주민이 택시요금 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연내에 운행 중인 택시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데요. 충남 아산시의 마중택시 이용자는 3km 이내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도심까지는 1,4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왜 기본요금이 100원인지 1,000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요금 정도의 가격을 맞출 수도 있을 텐데 1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앞서 전남보다 서천군과 아산시가 먼저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서천군과 아산시는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공짜로 택시를 태워주고 택시기사에게 미터 요금을 정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선거법 저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에게 상징적으로 100원의 요금만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100원 택시가 가지고 오는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게 많겠죠? 네, 물론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56%가 매우 만족, 42%가 만족한다고 답해 전체 이용자 절대 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농산어촌 주민들이 시장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류장까지 1시간 넘게 걷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100원 택시가 운행되면서 시골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동네 분들끼리 모여서 타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잖아요. 네, 실제로 100원 택시 이용 시 합승 경험은 97%로 대다수가 합승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과 개별 연락을 통해 합승자를 구한다는 비율은 73%로 가장 높았는데요. 주민과 함께 외출해 병원에 가거나 함께 장을 보고 귀가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배우자와 사별후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친목도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편한 제도를 넘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지만 지방은 교통이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행정리 36,792곳 중 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곳은 2,349곳이었습니다. 4,390곳에서는 하루에 최대 3번까지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또 버스가 다니는 곳이라고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거나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버스를 타기 위해 한참이나 걸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야 걸으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특히 농산어촌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곰작골 마을 주민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비탈진 길을 성인 걸음으로 40여 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큰 도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만 하는데요. 면 소재지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는 하루에 4대밖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에 4대면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이 100원 택시가 참 좋은 제도로 확립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 넘어서 전국으로도 확대될 방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을 찾은 자리에서 농산어촌에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100원 택시 전국 도입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네. 우선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 100원 택시를 기다리는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까요?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존재합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농산어촌 주민들의 발휘되어줄 교통이 꼭 택시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증편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돈을 대주면서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지역이어도 굳이 택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 버스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을 우려 때문에 택시보다는 공영버스 등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2014년 정부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농어촌 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처럼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원하는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콜버스 제도를 도입하는 건 역시 지자체별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명 정도 탈 수 있는 택시보다는 아무래도 몇십 명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재정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또 택시를 운영할 때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떤 게 맞나요? 해당 사안은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100원 택시를 도입한 것은 2014년입니다. 오지가 없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 군에서 시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해에만 39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남에서 100원 택시로 인해 부담한 예산은 연간 약 27억 원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텅텅 비는 버스 노선 신설보다 돈이 훨씬 덜 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침체에 빠진 지역 택시 업계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또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을 노인층에서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 역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 대상이 몸이 불편한 주민이나 노인으로 제한된 사항 역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이나 승용차가 없는 주민, 버스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학생들, 오지를 혼자 다니기 힘든 여성 등 농촌 주민 대다수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충남 서천구는 서천고와 서천여고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안심택시 20대를 운행 중입니다. 그 덕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버스가 끊긴 후에도 귀가 걱정 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매진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00원 택시라고 불리는 교통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반가운 담비 같은 제도로 확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